자, 정성스럽게 의자를 닦는 사람이 있습니다. 의자 등받이부터 팔걸이 또 의자 아래쪽 다리 부분까지 아주 꼼꼼하게 닦습니다. 네. 자세히 보면은 이 손에는 흰 장갑까지 끼고 있는데요. 자, 소독제를 뿌리기도 하면서 계속해서 잘 닦고 있는데 자, 여기가 어디일까요? 뒤쪽에 힌트가 있습니다. 예. 뒤쪽으로 보면 북한과 러시아의 국기가 보이고요. 한글과 러시아어가 나란히 씌어 있습니다. 네네. 네, 바로 북러 정상회담이 열리는 그런 장소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정말 꼼꼼하게 의자를 닦고 있는 저 사람은 아마 김정은 위원장의 그 수행원이나 경호원으로 봐야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러시아 일간 코메르산트에 따르면 회담 직전까지 이 북한 수행원은 김 위원장이 푸틴 대통령과 나란히 앉을 의자에 대해서 매우 곤혹스러워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왜요, 왜? 자, 이 의자를 좀 자세히 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네. 이 의자가 뒷다리가 없는 독특한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앞쪽 그 두 개의 다리, 이게 니은자 형태로 휘어진 형태로 체중이 실릴 경우에 버틸 수 있을지 우려하는 듯 했다고 현지 매체가 전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의자를 더 꼼꼼하게 점검을 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다리가 약간 그러니까 디귿자를 거꾸로 해놓은 그런 모양이네요. 네. 아, 진짜 만약에 의자에 문제가 생기거나 뒤로 이렇게 넘어가기라도 하면 그 북한 경호원이나 수행원은 진짜 생사가 걸린 문제인 거잖아요. 정말로. 그럴 수 네네. 있죠. 아니, 네. 근데 의자 하나에 생사가 걸렸다는 게 참 진짜 당황스러운데요. 네. 근데 저 의자가 이미 한번 교체가 됐던 거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결국 수행원들은 회담 배석자들이 앉을 의자 중 하나로 사전에 교체를 했습니다. 네. 물론 디자인은 같은데 좀 더 안정감이 있었던 그런 의자로 교체를 한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자, 그것만으로는 부족했는지 흰 장갑을 낀 남성 수행원이 하얀 손수건으로 의자 등받이, 앉는 부분 몇 분간 쉬지 않고 닦았고 또 소독한 뒤에는 금속 탐지기로 닦은 부분을 검사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에 의하면 최고 존엄이 앉을 곳이니까 정말 꼼꼼하게 닦았겠죠. 네. 근데 잘 보면 두 나라가 좀 이게 상반되는 게 지금 오른쪽에 보면 그냥 그 러시아 측의 경호원들은 그냥 앉아 있어요. 이렇게 편안하게 그냥 푸틴이 앉을 그 자리에 편하게 앉고 그냥 별다른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좀 보면은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예. 북한과 러시아가 양국 간 협력을 다짐했지만 북한은 뭔가 이제 미심쩍은 것을 남기려고 하지 않은 그런 모양새입니다. 예. 전날에 전용 열차에서 내린 뒤 김 위원장이 이 마으바유 방탄 리무진 차량을 타려고 할 무렵인데 네. 저 열차 내렸던 그 플랫폼에서도 경호원들이 무언가를 손에 들고 굉장히 뛰어다녔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 그게 뭐였느냐라고 보니까 온도와 풍속, 이슬점 등을 확인하는 휴대용 기상 관측기를 들고 경호원들이 뛰어다녔던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와, 그 위원장이 회담 장소에 도착해서 이제 푸틴 대통령이랑 만날 때 러시아랑 북한 사진 기자들 자리 싸움도 상당히 치열했다고 들었어요. 네, 이 북한 기자들도 경호원 못지않았다라고 전해지는데요. 김 위원장이 푸틴 대통령과 우주기지에서 만나는 모습을 촬영하려고 양국 기자들이 자리 싸움을 할 때 북한 기자들은 1cm도 움직이지 않았다라고 전해집니다. 자, 그런 양국 기자들의 치열한 기싸움을 본 이 푸틴 대통령이 사이좋게 좀 하시라라면서 직접 중재에 나서기도 했는데요. 러시아 일간 그 한 기자에 따르면 나는 무조건 북한 동료에게 양보할 것이다. 그들에겐 삶과 죽음의 문제였기 때문이다라고 이런 식으로 좀 얘기했다는 내용도 보도가 됐습니다. 제가 전에 하노이 그 북미 정상회담 때 현장 취재 갔었는데 그때 네. 북한 기자들도 왔거든요. 네네. 근데 경호원인 줄 알아서 덩치도 너무 크고 아, 진짜? 제가 어깨에 한 번 맞았는데 거의 제가 날아갈 뻔했거든요. 조용히 저는 있었습니다. 무섭더라고요. 네. 근데 아무튼 그 조금 전에 들어온 내용인데 김 위원장 태운 열차가 이제 전투기 제작 공장에 도착을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러시아의 대표적인 첨단 전투기인 수호이를 비롯한 민간 항공기도 만드는 그런 곳인데요. 김 위원장의 아버지인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도 2002년에 이곳을 방문해서 전투기 공장을 둘러본 적이 있습니다. 김 위원장은 수호이 전투기 공장을 둘러본 뒤에 이어서 태평양 함대까지 방문할 예정인데요. 이 밖에도 인공위성 기술 등 여러 분야에서 러시아와 협력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 북한이 이번 북러 정상회담을 통해서 러시아를 등에 업고 군사력을 키울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유엔 제재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제재 틀 안에서 러시아와 북한이 어떻게 무기 거래를 할 것이냐. 미국도 주시를 하고 있지만 우리 정부도 지금 주시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좀 진행이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마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다시 전용 열차에 올랐는데 이번에 향한 곳은 전투기 공장이 있는 곳입니다. 김 위원장은 이어서 태평양 함대까지 방문할 예정인데 러시아를 등에 업고 군사력을 키우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박성훈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당초 푸틴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비행기를 타고 갈 것이라고 언급했지만
김 위원장은 다시 전용 열차로 보스토치니 우주기지를 떠났습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열차를 탄 사진을 실으며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어젯밤 만찬을 마친 뒤 동쪽으로 약 1200km가량 떨어진 콤스몰스크 나아무레시로 향했습니다. 이곳은 러시아의 대표적인 첨단 전투기인 수-51을 비롯해 민간 항공기도 만드는 산업도시입니다. 김 위원장의 아버지인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도 2002년 이곳을 방문해 전투기 공장을 둘러본 적이 있습니다. Впереди у председателя большая программа. Он же отсюда еще летит в Комсомольск-на-Амуре, будет посещать заводы, где производится авиационная техника, и гражданская, и боевая. 김 위원장은 오는 16일엔 남쪽으로 내려와 블라디보스토크에 있는 극동 태평양 함대도 방문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곳이 러시아 태평양 함대 사령부입니다. 오전부터 건물 주변에 무장 군인들이 동원돼 벌써부터 경계를 강화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군인들이 사령부 건물을 닦는가 하면 주변에 경찰 차량도 배치됐습니다. 태평양 함대에서 차로 3시간 거리에 떨어진 즈베즈다 조선소의 경비도 삼엄합니다. 일반 선박 외에도 핵잠수함의 건조, 정비 기술을 가지고 있는 곳인 만큼 김 위원장의 방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블라디보스토크에서 JTBC 박성훈입니다. 네, 그럼 이번엔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 행보 정재윤 기자와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자, 정 기자, 북러 정상회담 결과가 구체적이진 않지만 지금까지 나온 걸 평가를 해보면 어느 쪽이 좀 더 챙겨갔다라고 볼 수 있습니까? 네, 일단 푸틴 대통령이 내민 선물 보따리가 더 크다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네. 일단 대표적인 게 북한의 인공위성 기술을 제공하기로 한 점인데요. 푸틴 대통령은 북한이 인공위성을 개발하는 데 도움을 줄 거라는 현지 기자들의 질문에 우리가 여기에 온 이유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대답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북한이 연이어서 군사정찰 위성 발사에 실패한 만큼 우주 분야 강국인 이 러시아로부터 어떤 필요한 기술을 지원받는 게 현재로서 급선무입니다. 네, 그런데 이게 인공위성 기술이란 게 대륙간 탄도미사일, 그러니까 ICBM 기술을 얘기하는 걸 텐데 실제로 러시아 기술이 넘어갔다. 이게 우리에겐 좋은 소식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북한이 그동안 자체적으로 계속해서 ICBM을 개발해왔죠. 그런데 러시아한테 이제부터는 대놓고 기술을 전수받는다라고 한다면 빠른 시간 내에 탄도미사일 위협이 더 고도화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얼마 전에 김 위원장이 전술핵 잠수함을 더 많이 만들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기도 했는데 때문에 핵 추진 잠수함 기술 등도 이번에 협력하는 걸 논의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다 더해서요. 우주 비행사를 우주로 보내는 것도 러시아가 도와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러시아는 김 위원장에게 유리 가가린 등 옛 소련 우주 비행사들의 사진 그리고 이 사인 등을 선물하기도 하면서 우주 기술 분야에 있어서도 적극 지원을 표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러시아가 군사 지원 말고도 다른 분야 지원도 약속을 한 것 같아요. 네, 식량이나 에너지 그리고 북한 노동자 파견 등 이런 비군사적인 측면에서도 논의가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네. 푸틴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의 만찬 후에 농업 분야에서도 북한에 무언가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런데 식량이라든지 노동자 파견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유엔에서 대북 제재로 북한에 지원하면 안 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것들인데 러시아는 유엔의 상임 이사국이잖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유엔 제재를 깨버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 대북 제재에 동참한다고 하고 스스로 깬다면 명분도 없고요. 또 국제사회에서 어떤 압박과 그만큼 비난도 더 심해지겠죠. 네. 그래서 푸틴 대통령도 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를 의식한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네. Ну, есть уже определенные ограничения. Россия все эти ограничения соблюдает, но есть вещи, о которых мы, конечно, можем говорить, мы обсуждаем, думаем об этом. 네, 일단 유엔 제재를 좀 지키면서도 그 틀 안에서 북한과 군사기술 협력이 가능하다 이런 취지로 말한 겁니다. 하지만 유엔 제재 틀 안에서 북한과 어떤 무기 거래를 한다는 것 자체가 좀 불가능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구체적인 거래 내용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당장 이 대통령실은 NSC를 열고 북러가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우리 안보를 위협하는 그런 어떤 행위를 한다고 하면 분명한 대가가 따를 것이다 라면서 특히 안보리 상임 이사국인 이 러시아의 책임이 더 무겁다라는 걸 강조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재윤 기자였습니다.